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시장으로 쭉 짚어드렸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어제를 딱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선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제가 굉장히 시장 연동형 앵커거든요. 그러신가요? 시장 흐름에 함께 이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또 이러면 안 되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바로 커지거든요. 그렇죠. 연말 시장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산타가 오기 전까지 좀 올랐다가 산타가 올 때쯤이면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마 월말 정도 되면은 아마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1단계 무역 합의에 뭐 서명을 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주말을 지나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매물을 또 소화하고 이렇게 꾸준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무역 합의가 실제로 이렇게 타결이 된다면 선진국보다 그 중국과 같은 우리나라 이런 그 신흥국의 아주 큰 호재거든요. 미국보다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게 다음 주부터는 그 미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 과거 3년 동안에 외국인과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지수의 그 흐름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아는 얘기지만 여기 지금 자료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두색 선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이 거의 3년 동안의 저점 수준까지 많이 팔았다. 그죠? 3년 동안의 그 저점 수준까지 많이 팔았고, 어제 오늘 좀 올라오고 좀 사고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 3년 평균의 3년 동안의 그 수준까지 많이 팔았다는 거, 12월 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연두색 외국인 수급의 그런 그 흐름을 보면은 주기가 있죠.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래서 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게 6개월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네. 얼마나 더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돌았을 것 같아요. 6개월 팔았죠. 예, 많이 팔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연두색 선 한번 유심히 보시는데 외국인들이 급하게 판 후에 어떻게 됐는지 급하게 판 후에는 또 급하게 또 샀습니다. 여러분들 왼쪽부터 꾸준히 한번 보시면 연두색 선이 가파르게 내려갈 때는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가파르게 내려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오늘 같은 최근에 와서 보면은 가파르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마 또 다시 채워 넣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외국인 자금이고 다음은 이제 기관 자금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심이 많은데 요즘 국내 기관 투자가는 어떤지 주식형 펀드의 수급은 좀 어떤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주식형부터 보시죠. 이제 주식형 펀드도 이제 좀 순유입이 들어오고 아마 기관 투신권도 좀 살 것 같은데요. 자, 연초에 64조 원 가량 됐었던 주식형 잔고가 11월 말에 그 62조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은 뭐 1조 1,000억이 감소했지만 12월 와가지고 반전이 생겼죠. 5,600억이 지금 순유입으로 지금 잔고가 이제 증가한 그런 부분이고 그 반대로 아래쪽에 보면 채권형은 그 반대 흐름이죠. 연초 이후에 쭉 증가했지만 12월 달 와가지고는 채권형은 감소하는. 그러니까 주식형 같은 위험 투자 상품이 올라가고 채권형 같은 안전형 금리 상품이 좀 내려갈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위험 자산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가들과 수급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이 제가 보기엔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계속 빠졌다가 이제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순유입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주식형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괜찮을 것으로 봐집니다. 네. 네. 자, 저는 확실히 이 FMC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매입 확대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보내줬고, 지금 영국 총선도 보수당의 이런 압승, 그리고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ECB에서도 시장 예상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를 또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안정된 흐름, 유동성에 대한 기대, 그러면서 이머징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탄력을 또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자 우리가 조금 더 상승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하지만 조금의 조정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리스크 요인으로 각각 좀 어떤 대응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연말까지 보유 혹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크게 하면 3가지 정도를 좀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뭐 실적, 추세와 실적과 수급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만한 종목,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만한 종목과 실적이 좋은, 물론 실적이 좋으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또 나올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만한 종목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겠는데요. 자, 연말 관심주 선정시 유의사항을 제가 보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실적,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자, 추세가 중요한 이유는,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만한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기 하락 추세로 있는 그런 종목은 윈도우 드레싱 안 들어와요. 인기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윈도우 드레싱이 뭡니까? 창문을 꾸민다는 거거든요.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주식 상품을, 펀드를 선택하기 전에 이 상품에 어떤 주식이 편입되어 있는지, 즉 뭐냐면 그 한 해 동안에 최소한 하반기 때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지. 자기들의 수익이 난 종목의 수익을 더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 최근에 와가지고 좀 많이 오랐던 종목은 거기에 주식이, 펀드에 상품이, 그 주식이 들어있으면, 이 펀드 매니저 주식을 잘 보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우 드레싱이 중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절대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기관 여러분. 종목 안에서 수익 난 종목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상향 흐름이 최소한 하반기 때는 좀 연출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내년 둘째 주, 내년 그 1월 둘째 주부터 보면은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유망한 종목, 즉 4분기 실적이 유망한 종목 중심으로 꼭 고르셔야 된다는 거. 물론 뭐 기관들이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보다 더 내년 4분기뿐만이 아니고 내년 초, 내년 2, 4분기도 이렇게 보지만은, 원래 제가 보는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아주 멀리 보지는 않아요. 네. 당장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제 우리 차트로 보면은 조금 올랐다가 최소한 하반기라도 좀 올랐다가 쉬고 있는 종목. 왜 그러냐면 과거에 조금 하반기 때 좀 올랐던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사가지고 좀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좀 쉬고 있다는 거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올려놨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에게 사라는 거예요. 안 사고 가만히 좀 내버려 두고 종가 관리만 쭉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과거에 샀던 거의 평균 단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수익률 관리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굳이 윈도우 드레싱 할 필요도 없고 수익률 관리도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종목을 선별을 해 오셨다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5종목인데요. 네. 이 5종목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께 5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이제 가져가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세, 실적, 수급과 관련해서 네, 그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LG 디스플레이, 그 파라다이스, 원익 IPS가 있는데요. 네. 자, 원익 IPS는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한번 또 눌목 주면 한번 가져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추세, 실적, 수급. 자, 또 보시면 살만한 종목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파라다이스는 꼭 사야겠다. 네. 그죠? 이런 지금 감이 다 오죠.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종목은 네, 세 세 개 다 종목이네요. 있는 종목.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카카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이 카카오는 제가 일전에도 우리 그 오픈 뱅킹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년에 아주 투자 유망한 종목이기도 하고 오픈 뱅킹 시작하면 제일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카카오톡의 그 플랫폼의 가치가 내년에는 아주 보다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플랫폼 1위 업체로서, 국내 1위 업체로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그 이익 회수기,
투자 자금 회수기. 그러니까 이익이 과거에는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나오기 시작하는 기간에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첨부 자료에서 보시면 저기 카카오톡 플랫폼의 가치 재평가 요인이 되겠는데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권사에서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의 그 내용들이 내년에 한번 또 부각이 된다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각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에서 5%가 오를 그런 재료거든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키즈를 제휴해가지고 지금 갤럭시에다가 카카오 키즈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재료고요. 그리고 삼성화재와 뭐 디지털 손보사 설립해가지고 연내 예비 인가를 받고 생활 밀착형 상품을 판다. 굉장히 보험을 파는데 카카오톡과 제휴해가지고 아주 소비자들이 보는 아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또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쭉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많네요. 예, 플랫폼의 가치를 또 보다 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렇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근데 외국인이 참 러브콜을 열심히 보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것이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완화돼서 올라오다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니까 그간 시장이 안 좋을 때 열심히 매수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네. 외국인이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에 수급이 가면서 카카오를 덜 끌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냐 그렇지 조금 전에 제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외국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가지고 좀 올려놨다가 좀 쉬고 있는 종목들.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종목이 연말 가가지고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약해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조금 있다. 쉬었다가 수급을 좀 쉬었다가 아, 네.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굳이 수익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준 종목을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추거나 네.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이 그 카카오의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정권사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년에 100% 성장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카카오는 내년에 100% 성장한다.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100%를 가정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잘 빠져나간 게 100% 주가가 상승한다가 아니고 100% 이익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100% 이익 성장은 나올 것 같아요.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100% 이거는 저는 성장이 나올 것 같은데, 아우. 제가 유심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매출액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죽지 않는 거. 네. 보통 기업들이 이거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부분의 좀 단점이 뭐냐면 매출액이 팍 커지면은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익 규모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줄진 않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카카오는 많은 수익을 좀 거두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말 유망주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여실히 또 가져갈 수 있는 카카오가 지금 쉬어갈 때 네.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지금 유망주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 유망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그렇죠. 아주 많이 올라가는데요. 위안화 절상되고 화해기류 나오니까 바로 네. 제일 강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네. 근데, 형이 안 올라가는데 왜 동생들이 저렇게 많이 동생들이 조금 더 가벼우니까. 가벼워서 그런 네.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올라갈 만한 그 모멘텀이 아모레퍼시픽에도 똑같이 있고 그리고 실적과 수급 그리고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제일 최근에 나오는 이 따끈따끈한 내용부터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거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큰 주식일수록 그 온라인과 면세점 요 매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문 판매나 그리고 아리따움 같은 전문점 그리고 백화점 부분에서는 역성장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온라인과 면세점에서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한 10% 정도 성장 그리고 11월 달에 와가지고 20% 성장이나 하는 그런 아주 이제 고무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거보다 더 주목하는 부분은 4분기 때 실적이요. 프로모션과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우리 그 국내 내수 부분을 좀 구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앞서
방판, 전문점, 백화점 부분은 역성장이라고 했죠. 이게 역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역성장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분명히 나쁘다고는 또 할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구조 조정의 효과가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단점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면세점과 온라인에서 성장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다는 네, 거네요. 잘 올라오고 3분기 좋았고 4분기도 이제 잘 나올 것인데 자, 아모레퍼시픽의 분기 실적 추이와 전망을 보시죠. 자, 4분기 때 이번 4분기는요. 작년 18년도 4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성장하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아주 네. 4분기 때 와가지고 올해 작년보다 아주 크게 이익 개선세가 아주 크게 이제 올라갈 것이고 내년 1분기를 본다면 올해 1분기 대비해서도 내년 1분기 실적은 아주 성장으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내년 1분기에도 실적은 더욱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추세와 실적 그리고 수급 이걸 네. 보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종목이 살만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죠. 이게 기관 투자가입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이 저 아래쪽에 가격에서 많이 사뒀지 않습니까? 네. 사두고 나서 쭉 샀는데 주가 쭉 올려놨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와서 좀 쉬고 있죠. 네. 네. 기관들이 쉬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또 올려줬는데 최근에 와서 또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주가도 좀 옆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은 연말 되면은 요 쉬는 구간 동안에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살 수 있다. 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윈도우 드레싱 측면 안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지금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추세, 실적, 수급 안에서 다 동그라미 표시로 긍정적으로 네, 네, 진단을 해 주셨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추세와 수급은 좋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근데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되면서 최근에 네. 좋았던 거잖아요. 아마 좀 의미 있는 실적 회복세는 아마 내년 2, 4분기 실적이 될 것인데 아마 1, 4분기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1,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빠르면 2, 4분기, 늦어도 3, 4분기부터 아마 내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것인데 저는 이거 LG 디스플레이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현대전공인데요. 현대전공. 현대전공. 현대모비스죠. 네. 제가 그 정권사 입사를 9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현대전공 주가가 7,400원 전후였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한 지 한 6개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손님이 이렇게 그 주문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대전공 팔자 주문을 저한테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현대전공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원들은 엄청나게 30%나 인원을 많이 줄이고 또 설비도 많이 줄인다고 해가지고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빨리 좀 팔아달라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식을 이렇게 그 인원을 이렇게 30%나 줄이고 하느냐. 매출도 네. 많이 줄일 것이다. 빨리 팔아달라. 근데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 때 대학교 투자론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해주죠.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있을 때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 그때가 실적이 바닥이다. 파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선이 될 테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 초보가 뭘 안다고 빨리 팔아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할 수 없이 팔아드렸죠. 근데 저는 물론 그때 뭐 정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업 구조조정하고 있을 때는 특히나 거의 구조조정 후반부에 있는 그 기업은 절대 팔면 안 되거든요. 네. 기업 구조조정 전반부에 있는 기업은 물론 또 일시적으로 조금 더 구조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후반부에 있는 기업은 거의 뭐 막바지라는 점. 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구조조정 지금 후반부에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보면 아마 실적은 내년 2, 4분기인데 2, 4분기부터 좋아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주가는 저는 올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꿈틀꿈틀대고 있죠. 네, 꿈틀꿈틀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제 이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싼 주식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 볼까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네. 예. 자, 이 파라다이스도 지금 다 동그라미였어요. 네, 4분기 실적이 아주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인데 자, 파라다이스가 지금 최근 그 11월 와가지고 테이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나 성장했습니다. 11월이면 4, 4분기죠.
테이블 매출이 63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이렇게 성장한 부분을 분명히 보면은 아마 4분기 내년 초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은 아주 좋을 것이고 네. 이 부분은 그 호캉스와 그리고 일제 불매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파라다이스 시티가 네. 내년부터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실적 견인할 가능성을 높다는 점. 네. 그리고 정권사에서 지금 분석하기로 4분기와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지금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첨부 자료 저기 한번 뛰어넘어 가지고요. 파라다이스 비교 대상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PBR을 한번 보시죠. 파라다이스 비교 대상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PBR. 이 주식은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아주 낮습니다. 좌우측으로 보면은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축이 매출 성장률, 위 아래가 PBR.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고 그리고 위 아래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냥 파라다이스가 지금 그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교 대상 기업들 보면은 파라다이스보다는 비교 열위에 있어요. 매출 성장률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이런 저평가 기업들, 네. 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닝 IPS는 수급이 일단 엑스표였는데 수급 네. 좋은데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예요. 제가 또 앵커님도 헷갈리셨구나. 네. 수급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너무 좋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과거에 한 3, 4분기 때 쭉 쉬어야 사다가 좀 되는데 쉬고 있는 종목이 쉬지 않았다라는 쉬지 거예요. 않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우리 이 5종목을 제가 고를 때 거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 어제 원익 IPS가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주식은 조정 여기서 눌림목이 아마 다음 주 초에 좀 눌림목이 나오면 한번 관심을 가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 원익 IPS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이익 규모로 보면 아주 사상 최대 실적인데 최근에 와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기업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이 우리가 올해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실준이고 내년부터 아주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이익 성장률을 고려를 한다면은 주가의 선행성 측면, 그 장비주는 주로 1년 주가가 선행하거든요. 이익 대비해서. 수주보다도 더욱더 주가가 선행하고 이익보다도 한 1년 정도 선행하는데 최근에 와서 원익 IPS가 한번 상승 시도를 주었다가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또다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규모를 보면 높지 않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서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올 때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윗방하긴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연말에 유망주들 좀 담아보자라면서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LG 디스플레이, 파라다이스, 원익 IPS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의 정석,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